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의대 엑소줌 융합사업단의 정도경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부익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작년 12월 저널 오브 익스셀룰 피지컬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인터루킨2가 표면 발현되어진 T세포 유래 엑소좀의 항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워드로서는 면역요법, 엑소좀,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 엑소좀의 PD-L1, 엑소좀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엑소좀 리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구성입니다. 구성은 배경과 가설, 메인 주제, 그리고 결론입니다. 배경으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암치료요법은 약물과 방사능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높은 부작용과 더불어서 낮은 지속력으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면역요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면역 반응을 강화 또는 억제시킴으로 인한 암치료요법입니다. 전통적인 암치료법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낮은 부작용과 높은 지속력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면역 치료요법 등은 항체를 이용한 방법과 더불어 사이토카인 그리고 셀세라피 등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요법으로 다양한 머테리얼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포 독성 및 제조 공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가 엑소좀입니다. 세포의 소포체 이하 엑소좀은 약 3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RNA나 프로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는 모든 바디 플루이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모세포 및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엑소좀의 대표적인 마커는 CD9, 63, 81 등이 있으며 엑소좀은 세포의 성장 및 억제에 관여하는 주요 메커니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포 및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부 컨텐츠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래 보고에 따르면은 암세포 유래 엑소좀은 다양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 또는 사멸을 유도시킨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선천적 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 살상세포 및 T세포의 사멸 또는 활성 억제시킴으로써 암 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영향력 있는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 유래 엑소조말 PD-L1의 발현은 암 성장을 가속시키며 이를 억제시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은 암세포 유래 엑소좀과 달리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포 독성 T세포 유래 엑소좀이 암 미세 환경을 억제하여 암 성장을 저해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은 안정성과 체내 이용 능률을 보호하고 향상시킵니다. 또한 낮은 독성과 더불어서 낮은 세포 독성과 더불어 이뮨 클리어런스를 피하며 다양한 항암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카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환자에게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배양한 뒤 그의 엑소좀을 분리한 후 다양한 약물의 주입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면역세포 엑소좀을 이용한 방법은 다양한 면역세포를 자극시킴으로써 항암 효과 증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세포 엑소점을 이용 및 응용하는 항암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SEB는 면역 원성과 안정성, 약동학적인 측면 및 세포의 업테이크 메커니즘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다 높은 항암 효율을 가지기 위한 이런 엑소좀 엔지니어링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약물 및 RNA라든지 단백질의 주입, 그리고 세포 표면, 이렇게 엑소좀 표면을 디자인하여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증가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서 모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단순 항암 효과 및 기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진 마이크로 RNA를 함께 주입하는 방법이 좀 고전적입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 중 하나가 국내에서 개발한 퓨소제닉 엑소좀을 이용한 셀 퓨전을 통한 효과적인 약물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엑소즘의 표면, 이렇게, 엑소즘 표면의 항체를 발현시킴으로써 타깃 스페시피시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등 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엑소즘을 이용한 다양한 암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는 면역세포 유래 엑소즘을 이용하여 이용 및 응용, 즉 이제 엔지니어링을 대한 계획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서 엑소좀의 표면 발현시킬 사이토카인의 선별이었으며 선별법으로서는 암세포 유래 엑소좀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후에 엑소조말 PDL1은 억제시키는가, 그로 인해서 항암 효과가 증가되었는가를 목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중 이제 이에 배경이 되는 데이터로서 저는 렌티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세포의 엑소준 분비를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을 스크리닝을 통해 선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거 외에 또 다른 주제의 논문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흑색종 엑소줌의 분비를 억제를 시키는 사이토카인인 IL2를 면역세포에 엔지니어링 하였습니다. 그 뒤에 엑소좀 외부에는 선별된 사이토카인이 발현되었는지,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규명하였습니다. 이해를 목적으로 요약에 대해 이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결과에서는 몇몇의 노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 면역세포 엑소즘을 엑소즘 표면 엔지니어링 툴을 개발한 것. 두 번째, 인위적인 항암물질 페이로드가 아니라 자연적인 항암물질의 탑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IL-2SEB는 암세포에서는 안 좋은 예후들을 보이는 인자들을 면역세포에서는 좋은 예후를 보이는 인자들을 증가시킴으로써 항암 효과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엑소 IL2 엑소좀은 기존에 보고된 항암제와 병용 사용 시 보가 효과적으로 암 치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술은 기초생물학적인 부분과 더불어 응용생물학 부분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엑소좀을 엔지니어링 하였는가? 엑소좀의 제작은 그림 A와 같으며 첫 번째로 플렉서블한 링커를 이용하여 IL2가 분비되지 않고 세포 표면에 이렇게 발현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엔지니어링된 모세포 이래서 세포 내에서는 지속적인 IL2에 의해서 오토크라인 효과가 나타나시며 이로 인해서 내부 컨텐츠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캐릭터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림 B에서는 NTL을 이용하여 엑소즘의 사이즈를 템을 이용하여 면역금 염색으로 IL2가 표면 발현되어짐을 마지막으로 엘라이자와 웨스턴을 이용하여서 캐릭터리제이션을 하였습니다. IL2와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이기 때문에 분명히 T세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피겨 D에서 보면은 엑소좀은 CD8 파지티브 T셀에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세포 증식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마커의 발현, 특히 인터페론 감마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이그저스천 마크라고 알려져 있는 마커들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존 IL2의 리미테이션이라고 알려진 T레그 세포의 증식 및 활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L2SEB는 CD8 파지티브 T셀의 증식 및 활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T레그 세포에서는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결론은 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내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고 이에 우리는 IL2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한 효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IL2 기능을 막기 위해서
이렇듯 IL-2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하 IL-2 안티바디라고 하겠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IL-2 안티바디를 사용한 그룹에서 완벽하게 그 효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파셜리, 즉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시티브 컨트롤로 사용한 리코미넌트 IL-2의 경우 그 기능을 완벽하게 사라지는데 반면 SEB IL-2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세포 증식 및 활성에서도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컬처 에세이 기반으로 면역세포에 의한 세포 사멸 에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역시 IL-2 항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IL-2 SEB의 세포 사멸 유도는 극적이었으며 그림 C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림 C에서는 마우스 세포를 이용한 실험, 그리고 그림 F에서는 휴먼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SEB 표면에 있는 IL-2에 의한 면역 활성 효과는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SEB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IL-2 엑소좀, IL-2 표면 발현 엑소좀의 내부 컨텐츠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마이크로 RNA-식을 통한 데이터고요. 이전에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추가적으로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프로테오믹스와 스몰 RNA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 RNA 변화가 가장 컸으며 특정 마이크로 RNA 기능적인 부분을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발현된 마이크로 RNA는 PDL1을 조절하거나 면역을 활성시키거나 투머, 즉 암을 억제시키는 마이크로 RNA가 상당히 많이 발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전에는 엑소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T세포를 활성화시키더라라고 이제 확인했는데요. IL-2의 경우에는 엑소좀 분비 억제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PDL1 레귤레이션하는 마이크로 RNA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제작한 엑소좀이 이런 PDL1을 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은 엑소조말 PDL1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암세포에 대한 IL-2 엑소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PDL1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마이크로 RNA 기능적인 분석을 하였는데요. 인간 유래 흑색종 세포의 마이크로 RNA를 각각 트랜스펙션한 뒤 PDL1 유전자 발현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규어 B에서는 이러한 것은 단백질 발현도 억제시키는 것을 컨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IL-2 SEV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 D에서는 인간세포뿐만 아니라 마우스 유래 흑색종 세포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셀룰러 레벨에서의 PDL1도 조절하였다면은 암세포 엑소좀 분비도 억제시키고 PDL1도 억제시키니까 확률적으로 엑소조말 PDL1 발현도 억제시키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면역 엑소좀 IL-2 SEB를 처리한 암세포에서 이렇게 엑소조말 PDL1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효과는 엘라이자를 통해서 이렇게 컨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흑색종 세포에 이렇게 먼저 선처리를 한 후 엑소조말 PDL1 및 PDL1 발현을 억제시킨 상태에서 코컬처 에세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거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면역 엑소좀을 친 세포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L-2 SEB는 흑색종 세포의 엑소좀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는 스크리닝 데이터 기반으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전은 랩27A의 발현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엑소좀 바이오제네시스에 관여하는 랩5도 조절이 되었으면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세 개 중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감소가 되어짐이 있어서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랩27A mRNA 발현을 억제시키는데 여기에도 마이크로 RNA들이 관여를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RNA를 다시 트랜스펙션 한 뒤에 랩27A의 발현을 확인해 본 결과 몇몇 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었는데 아주 크게 엑소존 분비 억제, 즉 랩27A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캐릭터리제이션을 했고 암세포에서 면역세포에서 저희가 개발한 IL-2 엑소좀의 효능을 판단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실시한 것은 이렇게 모노세라피, 단순히 엑소좀만 투여했었을 때 항암 효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B16F10 셀을 심기 위해서 CO7 블랙마우스를 사용하였고요. 블랙마우스에 이렇게 IT 인젝션, 인트라 투머 인젝션을 했을 때 극적으로 암 성장이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의 IL-2라고 이제 잘 알려진 IL-2의 경우에서는 조금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IL-2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비스 데이터로 컨포메이션을 하였습니다. 후에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 즉 이제 IL-2 엑소좀을 처리하였을 때 암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면역세포의 인필트레이션이 증가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폭스피3, 즉 T 레귤레이터리 T셀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T레그셀은 오히려 인필트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나타냈고요. 다양한 면역세포의 인필트레이션은 증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페리페라 블러드에서도, 즉 스피노사이트에서도 분리하였고 그 결과가 CD8 파티브 스태프에서도 조금 유의성은 없었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SEV-IL2의 경우에 이렇게 조금 감소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암 조직 내에서 이제 PDL1과 랩27A의 발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암 조직 내에서도 IL-2 S조점을 처리했을 때 PDL1의 레벨과 랩27A의 레벨이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IHC를 통해서 컨포메이션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마우스 플라즈마 내에서도 이러한 엑소조말 PDL1이 억제되어짐을 엘라이자 기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엘라이자 기반이라고 했는데 현재 보시는 데이터는 팩스 데이터로 확인한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제 논문의 서플리멘터리 피규어에서는 엘라이자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면역세포가 좀 한정적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누드 마우스에서 실험을 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요. 누드 마우스에서 이렇게 인간 유래 흑색종 세포를 심은 결과, 인간 유래 흑색종 세포를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고 난 후에 촬영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면역세포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누드세포이기 때문에, 누드 마우스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렇다면 투머 조직에서는 PDL1 랩27A는 똑같이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확인 결과 이렇게 암세포 내에서의 PDL1과 랩27A의 발현은 감소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체내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엑소조말 PDL1 발현이 이렇게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팩스뿐만 아니라 엘라이자 데이터로도 컨포메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 자체는 누드 마우스에서는 이렇게 암세포의 효과는 암세포의 성장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다양한 PDL1이나 랩27A 그리고 엑소조말 PDL1을 억제시키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면역세포 맥에 암세포 사멸을 유도시킨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저희가 조금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인트라투머랄 인젝션을 시행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베인을 통해서도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IV를 통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잘 보일까?
라는 실험을 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렁 메타스타시스 실험을 통해 가지고 IV 세라피를 통해서 항암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컨트롤에 비해서 면역 엑소즘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폐암 전이가 방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폐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암 전이에 대해서 리버, 본, 림프노드에서의 메타도 현저하게 억제시켜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일 요법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세라피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약물을 통해서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서는 기존에 너무 잘 알려진 화학항암제 시스플라틴을 이용한 요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티 PD-L1 안티바디를 통한 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약물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흥미롭기도 보다는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시스플라틴 처리했을 때 같은 병용요법을 처리했을 때 아주 큰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PD-L1과 렙27A의 암세포 내에서의 발현도 억제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티 PD-L1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확인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컨클루전입니다. 제 포인트에서 하이라이트로서는 제작되어진 SEB-IL2는 세포 독성 T세포의 증식 및 활성은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T레그 세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암 마이크로 RNA 컨텐츠가 매우 증가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암세포 내에서는 셀룰러 레벨에서의 PD-L1 발현 및 엑소좀의 PD-L1 발현, 그리고 암세포의 엑소좀 분비가 크게 억제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면역 엑소좀에 대한 효과를 저는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멜라노마, 즉 암세포에서는 안 좋다고, 기존에 너무 안 좋다고 알려진 인자들을 억제시키고, 반면 면역세포에서는 기존에 너무 좋다고 알려진 기능과 더불어서 T레그 세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 논문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저희 경북대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는 이제 백문창 교수님과 현재 디지스트에서 저의 멘토로서 참 감사하신 예경무 교수님과의 학작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미국 NIH에 계신 송병진 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현재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 계시고 있는데, 현재는 아니구나. 지금 현재 NIH로 자리를 옮기신 강정환 박사님과 정미연 박사님의 부부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너무 고생해준 우리 공동 저자 강성민 박사님, 이찬영 박사님, 그리고 배지원 선생님, 류수연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신상희, 노수정, 정인성, 그리고 정종원 학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